변변치 못하다. 변변하다. 변변치 못하다를 평평이라고 표현한다. 기인평평. 인기인평. 그 사람이 변변치 못한 거로 인해서 야거 위례. 내가 예를 행하는데 좀 소략하게. 예를 들면 유비에 대해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병이 들어서 못 만난다. 그리고 가야금을 틀어. 이게 야거 위례죠. 예를 행하는데 좀 소략하게. 이거는 맹자 같은 경우 은계의 와. 이것도 야거 위례죠. 예를 행하는데 소략한 거죠. 이거는 내 살이 당연지 칭냐가. 살이의 당연한 법칙이 된다. 역. 쇠 다음에 연자가 빠졌어요. 쇠연. 쇠연. 시원하다는 얘기죠. 책에는 있는데. 네, 책에 있어요. 이게 제가 한국 고전 번역원 거기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쇠연 무일점 대로 향일변저 의사. 시원해서 무일점 대로 조금도 연루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를 향해서? 향일변저 의사. 한쪽으로 치우친 뜻에 있어서 조금도 연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게 콱 터져 있어가지고 내 저놈 옛날에 나를 창피 줬지. 그러니까 내가 거만하게 굴어야지. 이런 그 실오라기만큼도 향일변저 의사에 연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루되어 있지 않고 시원하게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하면서도 오타하면서도. 그래서 이 기혼후 간측 중정 화평기상이 의연자재라. 그 아주 혼이라는 게 이게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혼륜, 혼돈, 하나가 되면서 투토, 혼후. 그 다음에 간측, 아주 간절하면서도 지극측은해. 중정, 바르고 중하면서도 정해. 그러면서도 화평한 기상이 의연자재, 의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인들은 오타하면은 이런 기상이 이게 이제 혼후, 간측, 중정, 화평 기상이 뭐예요 이게? 사실은 미발의 기상이라는 거죠. 미발의 기상이고 중정지도고. 근데 그게 흐트러져 보통 사람들은 오타하면서. 근데 군자는 성인은 이게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오타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아가 예. 제군자적인 기인평평 이 아량의 위례 이렇게 할 때가 아가 앞에 군자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군자가 내가 이제 그 예를 행하는데 간략하게 해서 보여주는. 요거는 사리에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시원하게 조금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의사가 없어. 그러면서도 혼우, 간측, 중정, 화평 기상이 의연히 있다는 거예요. 미발의 중의 기상이 의연히 있어. 너무 그 온전하고 정말로 참다운 그 기상의 모습인데 요사이 그 이념에 따라서 이 치우치는 게 요새 얘기한다면은 예. 오늘날처럼 참 그 극단적이고 격렬한 게 없는 것 같아. 그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일부러 그 치우친 걸 가지고 그것도 뭐 내적으로 무슨 중정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세상에. 오늘 간척은 참 간절하고 애틋하고 생각을 하고 중정 화평하는 기상이 의연자재라. 야,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아우 얄미워 이런 감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유비한테도 왜 내가 안 만나려고 하는지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만나고 그래도 거무고치고 앉아있다는 것은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도 안 만난다는 걸 참 무언중에 이렇게 저걸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말하자면 그 군자의 내면은 온화하고 간척하고 중정하고 화평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 온우가 아니고 혼우, 간측, 중정, 화평 기상.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훈우라고 있네. 혼우. 훈우. 혼우. 글쎄. 온우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훈우. 혼우, 주자수. 간측, 중정, 화평 기상이 의연자재. 주자소의 원취슬 은괴 위증자는 비실위 공맹 위오타 지 제성현 주처여시이. 주자가 비파를 끌어다가 비파를 타고 맹자가 안석에 기대는 것을 증거로 삼은 까닭은 실제로 공자와 맹자가 오만하고 게을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만하고 게으름이 성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해진다. 그거를 말하고자 합니다. 오만하고 게으름이 성현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행해진다. 주처예시. 이와 같이 행해진다는 건 뭐예요? 혼우, 간측, 중정, 화평, 기상이 의연자재하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연즉 그렇다면 하여모 동기오우타 역 하려 학자지 오물경세오와. 그렇다면 중인이 오타로 들어가는 거나 군자 성인이 오타로 들어가는 동기 오타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오타로 같이 귀결될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똑같이 성인도 오타고 중인도 오타고
그러니까 주자의 얘기가 성인도 오타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율곡이 질문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자와 맹자는 오타를 하는데 자기의 혼우중종한 기상을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오타를 그렇게 오타한 게 아니고 그렇게 대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타로 돌아갈 혐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역하려 또한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학자지 오물경세오. 배우는 자가 오물경세 사물을 오만하게 대하여 세상을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때 학자는 군자를 두고 하는 거예요. 군자를 배우는 학자가 되겠죠. 그 학자들이 공자와 맹자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만하게 하니까 자기도 흉내 낸다는 거죠. 오물경세가 바로. 근데 공자와 맹자가 이렇게 하신 거를 잘 보면 자기의 중정한 마음을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을 주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이제 율곡이 그랬겠죠. 이거 학자들이 이 공자와 맹자를 보고 배워서 오물경세하는 그런 경제까지 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근데 이광호 선생님 책 보세요. 70쪽 보세요. 거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요 지금 두 구절 하여머 동기 오타 역 하려 학자지 오물경세오와 요 두 구절을 번역한 부분이 밑에서 다섯째 줄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염려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번역인데 번역 한번 읽어보죠. 그렇다면 성현도 똑같이 오타로 귀결된다 한들 무엇을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건 다르죠. 성현도 똑같이 오타로 귀견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현도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타하다고 혐의를 두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잘 써놓으세요. 이거 잘못 오역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한 배우는 자가 사물을 교만하게 대하고 세상을 가볍게 여긴들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얘기예요? 또한 배우는 사람들이 주자의 이 말을 듣고 사물을 교만하게 대하고 세상을 가볍게 여길 줄 모른다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네. 다시 할까요? 아니. 한번 더 해주세요. 자, 하여머 동기 오타 요거는 귀결된다 한들 왜 귀결된다 한들이라고 해서 이거 오역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하혐어 동기오타 저 중인들과 함께 오타에 귀결되는 것을 혐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인도 똑같이 오타로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인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오타하다고 혐의를 두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귀결된다 한들이라고 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규율되는 데 있어서 또 그 다음 거는 배우는 사람들이 주자의 이 말을 듣고 사물을 교만하게 여기고 세상을 가볍게 여길 줄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강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백민정 교수한테 이걸 총체적으로 맡으라고 맡겼는가 봐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고. 근데 백민정 교수가 막 이리저리 하면서 막 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못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백민정 교수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한문을 읽는데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기가 볼 땐 이런 얘기인 것 같은 거죠. 하여튼 율곡 선생님 어려운 부분을 그런 완전히 우리 저기 성현이 옳다 하는 그런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물론 성현이 옳다는 다른 사람 옳다고 다르니까 그래.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뭐 억지로 연결은 되겠지만 옳다로 기재된다 한들 왜 또 가볍게 여긴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퇴계가 하는 전체적인 얘기 속에 맥락이 안 맞죠. 자, 그 다음 가로 소주 보겠습니다. 오자 여 흉덕지 오와 본 비 자동이의. 오자는 그 한유가 얘기했던 흉덕의 오 하고는 본래 글자는 같고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흉덕의 오가 있고 또 공자와 맹자가 하는 오가 있고 이게 그 글자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게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 물었잖아요. 그게 아니야. 자동이의 글자는 똑같고 의미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기본적으로 흉덕의 오야. 그런데 이 얘기를 취군자설시 군자에 나아가서 말할 때, 군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뜻이 방소이야. 약간 달라지는다.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보통 흉덕의 오는 뭐예요?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고 자기의 중정기상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 오만한 기운이 나온 거거든요. 흉덕의 오라는 것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게 기본적으로 오타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오타인데 공자와 맹자 얘기를 끌어들일 때는 이분들은 중정의 기상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설지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에 대해서 소략한 약어위래 하는 정도의 기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하는 거지 무슨 오자에 두 개의 뜻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다. 같은 글자라도 그 누구에게 쓰는 거냐,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사마광 얘기는 다 읽었죠? 이영호 선생님 66쪽에 나오는 해설 얘기는 읽었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70쪽에 이영호 선생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대하는 것, 오타는 한쪽 감정에 치우쳐 중정함을 잃기 쉬운 좋지 않은 감정이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소홀하게 대할 만한 상대에게 소홀하게 대하더라도 활악한 기상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퇴계의 설명에 따르면 교만하게 대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타가 잘못된 행위가 되는 관건은 생각이 치우치고 얽매임이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자, 그러니까요. 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유 정말 요새 아이고 뭐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냥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할 때도 성현은 어떻게 대한다? 자기의 중정기상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다.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자기 중정기상을 잃지 않고 대. 화낼 때도 자기 중정기상을 잃지 않고 화내. 화낼만 하니까. 주자 말대로 화낼만 하니까. 약간 그 상대방이 껄끄럽게 생각될 정도로 거하게 할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무도한 경우를 허허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하면은 그건 정말로 그 깔끔한 군자의 태도가 아니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그거를 야그 위래.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저 사람이 뭐 저기 하니까 이렇게 억눌러 참으면은 요 중정 화평 기상이 무너져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사단에 저하지 않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실정이 바라는 경우에는 어서 오세요. 실정이 바라는 경우에는 어서 오세요. 실정이 바라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오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를 이것도 근거는 이 말씀의 그 중정 화평 지도라는 게 결국은 그 이에 근거한 미발의 중이 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발 지중 이 리예요. 하면 그게 근데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이게 참 진짜로 얼마나 이제 그 문세균 교수 그 논문을 어제 저녁에 2번을 읽었어요. 아유 많이 읽으셨네. 지난번에 잘하셨어요. 그 미발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꽤 정확하게 써놨더라고. 공부하는 거 함양인데 함양을 하는 방법은 경이다. 퇴계선생이 그걸 추가하시고 나가신 거다. 그게 퇴계 미발론이다. 퇴계 미발과 퇴계 미발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논문이더라고요. 다시 아니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들었던 거 하고 또 이제 종합해가지고 지난주에 일부 얘기 들었던 거 하고 아무래도 그걸 그 퇴계선을 얘기하려면 그걸 얘기 안 하면 퇴계선의 철학적 근거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개인적으로 그 퇴계선의 학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근원처에서 음. 원두처에서 그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게 결국은 어떻게 이제 이게 발현돼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려고 하니까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퇴계식의 하나의 오묘한 그 철학이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퇴계가 얘기했지만 이거를 실천하면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못 얻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기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 확신이라고 할까? 그게 점점 길러지면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등력. 우리 앞에서 등력 나왔었잖아요. 힘을 얻어진다. 자, 한 달만 더 하죠. 네. 지금 안 돼. 지금 50분이 넘어가지고. 여기 프린트 13페이지 조금 있고 해야지 15분이나 남았죠. 15분이 넘었어? 예. 여기 읽으면 돼요. 등력이라고 그러면 기가 되는 거 아니? 예? 등력이라고 그러면 기가 되는 거 아니? 다른 문제. 일단 진도 조금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계의 첫 번째 답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거는 율곡 전서에 있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율곡과 퇴계가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편지를. 네. 근데 율곡 전서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기록을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퇴계 전서에 기록된 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중복되고 네. 율곡 전서에서 율곡이 보낸 편지들을 그대로 다 기록했으면은 좋은데 이게 막 빼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퇴계 전서는 퇴계가 보낸 편지는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대신 율곡이 보낸 편지까지 기록이 돼 있지는 않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앞에 첫 줄에 음, 김자호, 인환, 봉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 네, 일단 읽어봅시다. 답 이수콘 이는 이제 이름이고 수콘은 자죠. 그다음에 무오년이 바로 1558년입니다. 응? 1558년 아니에요? 1558년 처음 퇴계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이제 앞에 나왔었죠. 만나고 나서 율곡이 이제 퇴계를 2박 3일로 만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강릉으로 갔죠. 네. 강릉으로 가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여기 읽어보면 이제 두 편을 율곡한테 받았어요. 네. 전월 김자우 인환에 봉서하다. 지난달에 김자후의 인 하면은 김자후의 하인이라는 뜻이죠. 네. 김자후의 하인이 돌아와서 준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 호적 북평이 강릉입니다. 강릉에 호적 잘 도착했다. 저자가 이제 다다를 저자입니다. 잘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율곡이 퇴계한테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항리 승적 흔사우래 이 자가 이게 발불이 그러니까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학문에 나아감이 승적 아주 승이니까요. 잘 나아간다. 학문의 이력서 할때 이자예요. 공부하는 이력이 잘 나가고 있다.
진도가 잘 나간다. 예, 예. 쉽게 얘기하면. 학문하는 과정이 훌륭하게 잘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흔사울에 흔은 아주 기쁘게 씻어내는 거예요. 우울하던 속마음을 씻어냈습니다. 미우귀편 수부불시 수복이라고 읽어야 되네. 수복. 이 복이 답장이라는 뜻이에요. 수복하면 이제 답장을 쓰는 거죠. 답장을 쓰는 게 제때 부시, 제때에 맞춰서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냐. 미우 귀편. 돌아가는 인편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율곡이 지금 강릉에 있는데 강릉으로 그 인편을 가는 인편이 없어서 수복 불시. 답장을 쓰는 게 제때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냐. 자부지회. 그러다가 김자호가 또 돌아왔어요. 김자호가 누구냐? 여기 71번 주에 김전입니다. 김전. 1538년에서 1575년. 광산김 씨예요. 이 김자호가 또 돌아오면서 이 몽자가 동사입니다. 동사. 입을 몽자예요. 해서는 이제 그 은혜로운 편지라는 건 이제 율곡이 준 은혜로운 편지를 입었습니다. 편지와 시를 입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야. 겸타 순유죠. 감작무이라. 그런데 그 편지와 시 속에 겸타 무엇을 또 떨어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떨어뜨렸다는 건 그 편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 순요지. 순은 물을 순. 요는 나무꾼 요자죠. 나무꾼에게 묻는 말을 떨어뜨렸다. 나무꾼에게 묻는 말씀이라는 건 73번의 주가 나와요. 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순우 추요. 판이라는 시에 나무꾼에게 묻다 이런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퇴계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율곡이 나무꾼에게 묻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비천한 자기에게 묻는 말을 그 편지 속에 놨다 이런 얘기죠. 감작무이라. 감사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74번 줄을 보세요. 77페이지에 있는 율곡이 강릉에 도착한 다음 보낸 편지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곡이 강릉에 도착하면 바로 보낸 편지 그거를 미리 받고 조금 있다가 김자우의 하인이 와서 맨 처음에 받고 김자우가 와서 또 편지를 두 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곡이 태계가. 그래서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또 한 통의 편지와 문안의 시 그리고 질문하는 편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통의 편지를 받은 다음 퇴계는 답장과 문목에 대한 별지를 보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 답장과 문목을 두 통의 편지로 분류해서 했다.
황야 병루과도 무여위와. 나는 아주 치우치고 비루하면서 과도, 무리가 적어요. 여기서 도를, 이건 선생님 제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제자가 적어서 무여위야. 함께 공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중 간서 시유 의외처 이나 급도 체행 혹상 모순자 다이라. 몸이 아픈 중에 글을 보면 때때로 의미가 이해가 되는 곳이 있지만, 이 회차가 만날 회자예요.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이해가 되는 곳은 있지만 몸이 실제로 행하는 데 이르러서는 혹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영미 우불능치우 사방이 자보익 항자기적 나이가 쇠해지고 힘이 미약해지고 또 사방에서 친구를 취해서 스스로를 보강하고 더 증진시키질 못해. 그래서 항상 기저, 이 기자는 이게 발돋움할 기자죠.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발돋움해서 누가 오나 하고. 저자는 이제 우두커니 설처, 항상 발돋움해서 누가 나를 가르쳐 주지 않나, 누가 오지 않나 하고 기저한다는 거예요. 기저하셨다는 거예요. 양서질에 내 불급약석, 이 반욕 가청은 농자하야오. 두 개의 편지가 오니 율곡이 보낸 두 편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자기의 병을 고쳐줄 약석은 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을 고쳐줄 약에는 언급하지 않고 급자는 이제 언급한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욕차청어 농자, 귀머거리에게 차청, 뭔가를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머거리는 퇴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머거리에게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율곡이. 축척 불감승, 이 축자, 척자 전부 아주 조심조심한다는 거예요. 삼갈축, 삼갈척. 조심스러워서 감히 이 받자올 수가 없다는 얘기, 이 편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5살 연하 율곡한테 연이 육소무원. 그러나 끝내 아무 말이 없고자 하면은 즉 우비 상여지도, 또한 서로 함께하는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불감 유언어 정소야라. 끝내 정소, 평소의 느낌, 본래의 마음을 유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래놓고 평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불감유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서에. 예. 최 선생님 안 오셨네? 예, 최 선생님 안 오셨어요 오늘. 오늘 무슨 일 있으시나요? 12월 오늘 12월 28일. 28일이고 이제 다음 주는 일요일 4일이. 오세요. 아이고 안 들어오셨구나. 아니 오면 오시는 대로 그냥 들어오시죠. 오면 오시는 대로 들어오지 왜 바깥에서 지금 그러세요. 저 앞에 아유, 에이,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자리 앉으시면 20분 전에 왔어. 선생님이 워낙 이 과목을 좋아하세요.